저기 결승락까지 올라가가지고 1억 좀 받아와야지. 그래, 근데 결승 가서 무슨 노래 부르냐? 사랑은 생명의 꽃.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넘쳤잖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가족이. 힘들었어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 불러볼게요. 바람은 고요히 잠들고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드릴 것도 없어요.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저 노래 자체가 한국의 이 트로트가 유명한 시장에서 한국적인 팝을 알렸던 패티 김 씨의 대표곡입니다. 아, 그러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웅장한 반주 때문에 대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패티 김 씨의 노래였기 때문에 남성 가수가 부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감성 자체도 여성 감성이 강하고 과연 이 노래를 신승태 씨가 패티 김이라는 그 대가수의 느낌을 지우면서 자기만의 노래로 부를 수 있냐가 관건이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신승태 씨가 나만의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래가 끝나자마자 심사위원조차 심사라는 분들도 기립박수를 보냈고요. 남진 씨가 했던 그 평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뭘까요? 일단 이 곡을 부른다고 했을 때 잘 소화할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진 씨도 원로 중에 원로인데 사실 패티 김 씨가 더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존경하는 선배의 노래를 까마득한 후배가 부른다? 그래서 남진 씨는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지 단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유심히 봤는데 단점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찰나 노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허. 그만큼 흠잡을 데 없는 무대였다는 극찬이었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만큼 무결점 곡이었다는 건데 노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재문 교수님 앞서 신승태 씨 아버지가 결승 올라갔으니까 1등에서 1억 받아와. 부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된 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신승태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분이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원래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너무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못 하시고 그 아버지의 꿈을 지금 본인이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세상에 짬날 때 부모님 식당에서 저렇게 서빙 알바도 하는 거예요. 어머. 그 신승태 씨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버지가 갖고 있던 가수의 꿈 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집이 경매로 넘어간 적도 있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단칸방에 산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사랑이 가득했던 가족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끈끈하게 묶여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도 그래도 사랑 하나만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가 그 가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어떤 그 내용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 더 절절하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날 데려가오. 님이여, 내 님이여, 나를 데려가오.
대박 사건. 이 노래 듣고는 진짜 어디 못 떠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허준 변호사님. 저렇게 애절하게 절규하면서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데 건너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떠할 것이며 건너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그 마음은 또 어떠할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 노래 모티브가 그 알콩달콩 신혼처럼 80년을 해로한 이 노부부 중에서 구순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인데 지금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3분 안에 다 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실 김준수 씨가 국악계 원톱 MG 소리꾼인데 국립창극단의 최연소로 입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네,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뭐 무형문화재 수군과도 이수한 사람이니까요. 노래 잘하는 건 기본이고 창극단에서의 어떤 배우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체화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서른도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선배잖아요. 그런데 같은 가수로서 음악인으로서 존경한다는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비전문가인 저희의 마음도 울리는데 그런 대선배이자 전문가도 존경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주려고 진짜? 챙겨놨어. 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진짜 잘생겼지 그래도? 아니 멋있어. 응, 멋있어. 참 진짜 이거 사진 보니까 할아버지 보고 싶다. 누구 또 한 사람은 누구야? 은찬이 은찬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 결승곡이 한내의 이별이라는 곡인데 할머니한테 드린 선물 같은 무대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 할아버지한테도 선물이야. 나 많이 울리지 마. 할머니 울면 노래하다. 저도 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울면 안 돼요. 사랑하고 헤어짐도 물거품이네. 먼 곳으로 당신을 두고 아니 안진용 기자님, 최수호 씨가 결승 1차전 무대 때는 너 티야 완전 이런 발랄한 곡을 불렀잖아요. 근데 완전 2차전 때는 180도 다른 분위기를 불렀어요. 네, 방금 영상 보면 할머니한테 울면 안 돼 했는데 정작 본인이 저렇게 그러네요. 펑펑 울고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치 할머니를 향해서 불러주는 노래, 그리고 본인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를 향해서 불러준 노래 같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선희 씨의 노래인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나기 세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네. 근데 이제 20대 초반인 최수호 씨가 이 감정을 잘 알까 싶은데 잘 압니다. 이유가 있어요. 최수호 씨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모두 한국인인데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최수호 씨는 지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지낸다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내의 이별이 본인 가족들이 계속 떨어져 사는 그 이별의 감정을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탑7을 정하는 무대였는데 최수호 씨가 더 절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 부모님이
일본에 계시죠. 근데 여기에 탑7에 들면 이제 한일 가왕전을 치르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현지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최소 씨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죠. 야, 잘 이런 됐네. 간절한 무대였기 때문에 저 감정을 배출해낸 다음에 결국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탑7 마지막 한 분은 누굴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강문경 씨입니다. 아. 오랜 기간 판소리로 수련을 했었죠. 그러다가 트롯의 길로 넘어오면서 창법을 바꿨습니다. 오호. 그렇게 또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 그만큼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강문경 씨인데요. 그의 마지막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네. 엄마? 오!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아이고. 왜 또 눈물 나? 아빠 또 눈물 흘려. 왜 울어? 기다리다가 못 빠졌어. 많이 바빴어. 나도 이해해. 결승 때는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담백한 노래로 뽕신 잘해라 그런 것만 좀 해주시면. 알았어. 살가웠는데 아정했었는데 우린 정말 사랑했는데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했었는지 오늘처럼 새벽부터 매운가 내리면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그 사람. 아니, 허준 변호사님 사실 강문경 씨 하면 노래 부를 때는 눈빛이 완전 달라진다고 이 정평이 나 있는데 앞서 부모님 앞에서는 귀염 폭발 막 해요. 아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환상적인 비음으로 애교를 부리니까 새로운 매력을 또 발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제가 순정 만화를 좋아했는데요. 거기 순정 만화에 2대 미남이 있습니다. 온미남과 냉미남이 그게 있는데 뭐예요? 이게 따뜻한 매력을 가진 사람 아. 온미남이라고 차가운 매력을 가진 미남 냉미남이라고 그러는데 네. 강문경 씨는 냉미남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음으로 애교 부리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보기가 좋습니다. 네. 부모님 중국집 운영하시는데 어머니 암 수술 치료비 벌려고 국악 그만하고 가수로 전향할 만큼 효자라고 하는데 네. 아들 강문경 보자마자 눈물 펑펑 쏟으신 강문경의 아버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강문경 씨 할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 현역가왕2 무대에서 그 좋아하던 모시옷에 꽃 신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면서 꽃신 올리는 퍼포먼스 보여줬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걸 떠올리면서 너무 고맙다. 순주가 할머니 꽃신 신겨드려서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효자 아들의 또 감동하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안진용 기자님, 강문경 씨의 저 곡 제목을 보니까 매우길래 저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very 겁나게 뭐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이게 심지어 나훈아 씨의 노래인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 네. 매우가 그런 뜻이 아니라 매실이 익을 무렵에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걸 매우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초여름에 내리는 장마를 얘기하는데 가사를 보면 오늘같이 매우가 내리는 날엔 이럴 때는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되살린다. 그런 의미를 가사를 가진 노래인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지 굉장히 강한 노래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강문경 씨가 감성적인 무대로 이 청중을 압도했습니다. 이 무대를 보고 나서 심사위원 이지혜 씨는 네. 강문경 씨의 가장 큰 무기는 남자들이 낼 수 없는 독보적 비음이라고 하면서 강문경의 시대는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정말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